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진인 조은산 씨의 상소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잘 쓴 글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명문을 알아보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죠. 명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리 분위기가 근사합니다. 그게 바로 교양이죠. 교양은 좋은 글과 좋은 말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양스러운 자리입니다. 교양 있는 만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은산 씨 덕분에 한국 사회 전체가 교양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 조은산 씨 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는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은산 씨 글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영남 만인소 명의의 글도 상소문도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 현대사의 최고 문장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결코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언이 실천되고 바로 대한민국이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적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현대사 최고의 문장이자 최고의 연설은 뭘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글을 많이 쓴 분이 계십니다. 제일 글을 많이 쓴 분은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로도 쓰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자신의 영혼이 담긴 책을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도 쓰고 또 수많은 계획서를 직접 썼습니다. 이분. 그리고 노래 가사도 그리고 작곡도 한 분이죠. 그 다음에 김대중 씨입니다. 그 중에서 문장력으로 치면은 단연 이분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분의 건국연설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지금은 없어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면서 없애버린 그 중앙청 건물 앞에서 한 건국연설, 그 사진은 유명하죠. 근데 그 건국연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참 뒤에 이 연설문을 접하고 이렇게 묻어놓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을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서 독재권이 아니면은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덜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의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구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 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요게 1단락입니다. 첫 문장이 대한민국 건국 선포의 첫 문장이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덜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자례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서가지고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순간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폭도들이 제주도 한라산에 들어가서 건국을 방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민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 여기 자유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자유를 의도적으로 삭제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거는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 뒤 70여 년 동안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있죠. 그래서 위대한 예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예언가는 보통 힘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가졌으므로 위대한 무장한 예언가입니다. 무장한 예언가입니다. 무장한 예언가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도 자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반대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자유. 정부가 하는 일을 뭣도 모르고 비판하는 이 철부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탄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한다.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야당 지도자나 저 마틴 루터 킹 같은 민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민권을 강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뒤에 또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준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6.25 때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6.25 때도 국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6.25 때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한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기자들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었던 위대한 노인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뭐냐?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북한이죠.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져서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정부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와서는 싹 바뀝니다. 요 앞에는 민권, 인권,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다가 이제는 국가도 보호를 해야 된다. 국가의 권리도 중요하다. 법치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법치. 이 정부는 국민이 총선거로서 출범시키고 헌법을 통해서 조직된 정부니까 국민의 정부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뒤엎으려는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이랬다는 거죠. 조선이겠죠. 지금부터는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세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애국, 애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 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의 발전을 꾀하며 우리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는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불패, 이것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사리에 틀리거나 어그러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행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경영자들을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여 전 민족의 화합입니다. 화동을 도모하나니 우리의 화동과 단체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의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를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장 경제에 기반한 여기서부터 수출 입국 정책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전략인데 그 기반이 되는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통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통상을 해야 된다. 이게 $5로 된 연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 민주주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동차는 알지만은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시작했으니까 사고는 자주 났지만은 놀랍게도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전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72년 전에 꿈꾸었던 그 비전이 바로 실천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으로 구현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연설을 우리 민족사의 최고 문장 중에 하나고 우리 현대사의 최고 연설이자 최고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게티스버그 연설도 좋지만은 이 연설은 거의 못지않다. 이분의 연설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덜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히 하며 그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는 경영자를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 문장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돌려보면서 화제를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장력을 가진 분, 이런 비전을 가진 분이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문장은 남이 써준 게 아닙니다. 그때 스피치라이터라고는 없었어요. 또 스피치라이터라고 있다고 한들 이승만 대통령을 능가하는 문필가는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고 가장 위대한 문장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